월요일 마수 토론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는요.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당이 되느냐 안 되냐와는 별개로 정부 여당으로 통칭되는 범여권 내에서 이러저러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 운영을 하는데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범여권 합당 논의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 오늘 아침 공개 설전을 펼친 민주당 지도부에 일종의 경고를 한 셈인데요. 당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통합은 힘을 합치자는 것이고 분열은 힘을 빼자는 것입니다.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형용 모순입니다.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민주당 지도부. 장례 정국이 끝나며 본격적인 논의를 앞둔 범여권 합당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예, 첫 번째 토론 주제는 합당 두고 민주당 공개 설전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방금 저희가 보여드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현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바로 옆에 정말 어깨를 거의 닿을 듯한 거리에 앉아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저건 세긴 센 거죠? 세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해찬 전 총리의 이제 장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게 세게 붙겠구나 이런 뭐 말씀 드린 적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좀 걱정스럽게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이제 묘한 건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시청자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민석 총리의 이제 기자간담회 때 워딩과 이현주 최고위원과 또 이제 뭐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의 나온 얘기들에는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지금은 라디오 시대 뭐 이러고 지금은 JTBC 시대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을 어떻게 규정했느냐면 국정 운영, 국정 안정에 집중해야 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워딩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그 통합을 통해서 확장해 나갈 때가 아니라 임기 초반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이런 논란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소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논리적 전개가 시작된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이현주 최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게 이 부분을 이제 짚고 나가는 거죠. 예, 김민석 총리 발언이 국정 운영에 덜 플러스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일종의 좀 지침을 줬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좀 우스운 게 예. 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내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신감을 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똘똘 뭉쳐 있으면 민주당도 저렇게 못하실 것 같아요. 야, 그럼 큰일 난다 이럴 텐데.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하는 거 보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별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의 발로인 것 같은데 조금 아까 보여줬지만 이현주 최고위원이 예. 정청래 최고위원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셨잖아요. 야, 저건 상당히 갈등이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최고위원이 국무위원과 주고받은 그런 그 핸드폰 문자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예. 근데 그게 보면 또 사람들이 보니까 그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그게 이현주 의원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뭐 핸드폰 찾아냈더라고요. 케이스로도 뭐 추정하기도 예, 하기도 뭐 하고요. 찾아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이현주 의원한테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김민석 그 총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민석, 이현주 이 두 분이 서로 문자를 주고 받은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밀약설이 나오잖아요. 예. 정청래, 조국 이 두 분이 이제 밀약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저 사진이 보면 대개 찍으면 누구의 핸드폰이다라고 언론이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공개해 왔어요 지금까지. 예. 근데 저건 공개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건 일부러 찍게 한 것 같다. 대신에
내 누군지를 밝히지 말라라고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이제는 대놓고 언론을 통해서 서로 싸우고 공격하는 것들을 공개할 정도의 지경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당 모두 지금 안에서 상당히 이제 곪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예, 물론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그 문자 메시지 사진 한간에는 뭐 여러 누가 누구다라고 있고 김민석 총리와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거 어떻게 보였어요, 저 장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하나 이제 일이 좀 커진 게 김어준 씨 방송에 유시민 작가라고 할까요? 작가라고 해야겠죠. 유시민 작가가 출연을 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조국이 대통령이 되려는 생각이 있으면 지류가 아니라 본류인 큰 무대에서 이렇게 합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을 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시끌벅적 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통합을 해야 된다. 민주개혁 세력은 다 통합해서 같이 움직이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은 지금이 대통령 임기 시작 1년도 되지 않았다. 벌써 차기 대통령이 누구고 이런 걸 위해서 그러니까 조국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친문 세력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의 어떤 그 자락을 깔아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혹과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막 겹쳐가지고요. 일이 점점 거칠어지고 세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뭐 문자 정도로 나온 게 뭐 미락설 그 핵심인지 뭐겠습니까? 뭘 서로 나누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황운하 의원이 조국 공동대표론 했더니 화들짝 놀래서 이거를 조국 혁신당에서 덮었잖아요. 이거는 뭐 없었던 일로 해야 되고 뭐 자제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작은 오해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세게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것도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내가 언제 통합하자고 그랬냐. 다만 통합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거다. 통합 논의 시작하자라고 제안한 거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분란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당이 막 시끄럽게 가는 과정을 잘 조정하고 정리하는 것도 리더십이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만든 합당 논의와 관련된 이 장에서 본인의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상당히 본인도 곤란한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합당 제안을 발표를 하면서 합당이라는 이슈를 민주당에 가져온 것은 정청래 당대표 본인인데 이게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김민석 총리 오늘 기자회견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국정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요. 꼭 필요할 땐 정치 발전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 물론 1순위를 할 건데 정치, 즉 이걸 뭐 당이라고 표현한다면요. 당 이야기도 필요하면 할 거야라고 들리거든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와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김민석 총리 사이에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됩니까? 총리가 뭐 당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건 이제 적절치 않다고 다들 생각을 할 겁니다. 다만 저는 그 얘기를 언젠가 그 당과 관련된 입장이 정해져야 된다고 하면 나는 그거는 공개적으로 밝히고 하겠다. 다만 지금의 정치 일정,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 일정에는 관심 없고 오히려 나는 국정 운영, 국정 안정에 더 이렇게 전념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김 총리가요. 그렇죠. 근데 저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의 불쾌감을 이제 반영한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따진다면 대통령이 지금 된 지 몇 달도 되지 않는데 당에서 당대표가 저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셔서 재판이 중지돼 있는 그런 약점이 있잖아요. 지지도가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는 사실은 또 어떤 주장이 나올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정청래 지금 대표나 조국 지금 대표나 이런 분들은 자기들 정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른바
상황이라고 불려지는 그 김어준 씨라든가 예. 그리고 또 유시민 씨 뭐 이런 분들이 다 관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야 지금 저 판에서도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구나. 과거에 문재인과 이재명 사이에서 이 두 후보가 벌였던 그 싸움의 연장선상으로 또 다른 형태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김민석 그 지금 총리 얘기는 아마도 나도 뭐 정치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것들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지 또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아마 민주당의 대표 경선이 있을 텐데 거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예, 앞서 로망이 있다라는 표현도 했고요, 당대표에. 저로서는 예.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렇게 과거 문법으로 돌아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치는 권력 다툼이고요. 또 주도권을 누가 줄 건지를 놓고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 저 시민들께서는 아유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어. 아유 정치는 원래 논쟁하고 싸우고 해서 그 결론을 만들어내는 일이니까요. 그걸 너무 걱정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다만 지금 그 집권 세력이 그 개인적인 어떤 욕망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과거의 문법, 당신은 친문이야, 친명이야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로 갈 거야? 내 책임은 어디까지야? 난 이렇게 해볼래라는 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번 지방선거 이겨야 되니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거 바로 뭐 몇 달 전에 선거를 치르면서 이재명 정부가 약속했던 건 민주당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또박또박 하나하나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런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예. 왜 뭐 조국이 대통령 되려면 들어와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후보로 밀면서 약속했었던 거 다시는 계엄이 없는 그런 민주적이고 안정된 나라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부강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데 조국 혁신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힘을 보탤 테니까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정치의 문법이라고 저는 봐요. 굳이 좀 아마 보시는 분이 이거 박용진은 친문도 아니고 친명도 아니라서 저렇게 얘기하나 싶기도 하겠지만 정치는 앞으로 가고 미래로 가야 되니까 이 말씀을 딱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반대 당의 입장, 저는 이제 뭐 좀 제명된 입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나름대로 국정이라는 것들, 민생이라는 것들 뭐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그러셔야겠죠. 근데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이 그동안 집권 이후에 민생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기억나는 게 사실은 없어요. 계속 정치적인 이슈를 던지면서 정치적으로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기는 하셨지만 그 다수당이라는 압도적인 다수당으로서 어떤 민생 정책을 만들어냈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 예. 부분들은 저렇게 또 정치 게임을 시작하려고 뭐 조국을 끌어들이고 뭘 해서 정치 게임을 하려는 것 같은 걸 국민들이 과연 용납을 하실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요. 좀 시간이 이해찬 전 총리 이제 장례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논의가 더뎌지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조국 혁신당과의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냐를 한번 따져볼게요. 어제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최근에 합당 제안을 받은 이후에 조국 혁신당의 당 부채가 400억 원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 당 부채는 0원이다라고 지난달 31일에 올리기도 했고요.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도 계속 삐걱삐걱하고 있어요. 뭐 흡수 합당 얘기 나왔다가 뭐 유감을 밝히기도 했고요. 양당 간의 조율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은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뭐 그 뒤에 조국 혁신당의 입장이 민주당 내 이견이 정리되길 기다리겠다고 저는 그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조국 혁신당을 향한 어떤 그 공격적인 언사가 있더라도 그건 민주당 내부에서의 일종의 삿바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일희일비하고 이렇게 하면 예. 전체 통합의 분위기에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들의 입장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민주당 안에 뭐 논쟁 구도가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 혁신당도 이재명 정부 출범에 일정한 지분이 있다. 후보 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뛰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민주당의 우선 한 정파의 성공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성공이어야 되거든요. 국민의 성공이어야 되니까 그 면에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미래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데 집중하셔야 되지, 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이렇게 한 말씀 얻는 역할은 당분간은 좀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민주당이 계속 이걸로 이슈가 나눠지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은 너네 내부 의견 정리될 때까지 우린 기다릴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그 조국 대표의 어찌 보면 개인당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조국 대표가 출감한 이래로 계속 논란을 만들어 왔어요. 긍정적이지 않은 논란. 된장찌개 논란부터, 사진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성추문 관련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논란. 그래서 지지도가 계속 바닥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합당 과정에서도 저게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조국 대통령 만들기 김어준 플랜이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들게 지금 얘기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나 이재명 지지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어차피 합당은 되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되긴 되는데, 된 다음에 과연 조국 그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얼마나 본인이 그 차기 주자로서 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여러 가지 검증된 거를 보면 그럴 정도의 역량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합당하느냐부터 정립을 해나가는 좀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